안녕하십니까.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방송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구의 직구님 1등, 창룡님, 광수님 처음 뵙습니다. 희경님 하이. 저건 읽기가 되게 힘든 아이디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훈케이님, 그다음에 선우님, 소이담님, 현재랑님, 리군님, 페페님, 네, 많이 오셨네요. 오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많이 모이셨죠? 무슨 일 있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열심히 모여있죠? 적응한 데는, 네, 초반 러시입니다. 양금박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네요. 그죠? 1월이고, 설이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설 언제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이제 봤는데, 저는 여행 계획 짜려고 본 거거든요. 근데, 대용차장님이 2월 거의 두째 주인가? 그쵸? 되게 빠르다. 그러면 첫 주에 배송 마감되니까 물건 1월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 세팅 다 끝나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다가 지금 방송 갑자기 또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부랴부랴 새해 됐으니까 아이템 알아볼까?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3월에 팔 거 생각해야죠. 왜냐면 2월에 놀죠. 한 달을 놀잖아요. 보통 이제 수입처를 다 중국으로 잡으시니까, 그죠? 다른 나라는 좀 모르겠지만, 뭐 이래저래 한 다음에 물류 들어오고 뭐 세팅되는데, 제가 지금 거래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야 빨라야 4월 말이야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곱하기 한 2.5 해놓잖아요. 그 재고를. 금액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초반부터 좀 충격적이에요. 아무튼 엄청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입고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물량은 또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제가 새해 다짐을 좀 해봤는데, 원래 이제 작년 이맘때 23년도 1월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조금 더 진중하고 좀 절제되고 뭔가 좀 점잖은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23년을 어느 정도 좀 장난을 좀 안 치면서 왔어요. 왜냐면 톤앤 매너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절제한 미를 좀 보여드렸는데, 절제미가 좀 느껴지셨나요? 23년에? 24년이 되니까 그 절제미를 좀 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들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재밌게 방송을 좀 끌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2시에 매번 들어오면 밥 먹고 보는 거잖아요. 재미없게 하면 졸릴 것 같아. 그래서 뭐 사례도 좀 많이 담고 뭐 그런 이야기들, 판매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역시나 좀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좀 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잠시만요. 됐구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이고,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소문이란다.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등록데이니까, 근데 연초에 등록데이에 상품 등록 가르치고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역시나 아이템에 초점을 좀 맞춰갖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런 거 이렇게 팔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쯤에는 뭐 ESN 플러스 틀어놓고 뭐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할 텐데, 여기 혹시 지금 아니면 이제 발언권이 없습니다. 나는 ESN 플러스에 상품 등록을 할 줄 모른다. 지금 빨리 채팅창에 쳐주세요. 지금 나는 ESN 플러스에 상품 등록을 할 줄 몰라요. 나는 오늘 그거 들으러 왔어요. 지금 얼른 채팅창에 저요 라고 남기시면 마지막에 ESN 플러스를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오늘은 또 ESN 플러스는 잘 안 보고 프론트 페이지, 고객들이 쇼핑하는 페이지 보면서 아이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아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뒤늦게 들어오신, 네, 정호님, 그대란님 처음 뵙네요. 네, 조정희님, 제가 아는 분 아닌가요? N은 2번님, 리군님, 리군님 오랜만이네요. 네, 장난을 많이 쳐달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 선웅님. 아, 선웅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ASM 플러스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웅님은 지금 다른 거 하다가 오셔도 돼요. 네, 마지막쯤에 한 2시 한 45분쯤 이쯤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ESM 플러스가 보일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 얘기도 듣고 싶다. 그냥 계속 계시면 됩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G마켓 메인에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쭉 그냥 엔드 버튼을 계속 누르면 되죠, 그죠? 누르면 여기 이제 판매자, 교육센터 뭐 개선은 될 건데 일단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유튜브 바로 가기 가셔갖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뭘 이렇게 구독자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가보셔서 필요한 컨텐츠 보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막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한 달 정도는 여기 또 이제 체류를 하셔야 되잖아요. 불법 체류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알림이 가요. 그 소식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틀거나 아니면은 뭐 그 녹화된 영상본을 업로드를 해드리면 그때 이제 알림이 가는 거죠. 그때 보시라고.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네, 저희는 이런 거로 이렇게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구독자가 많고 뭐 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나온다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걸 찾는 시대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라이브 일정이 나오죠. 목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목요일마다 등록데이, 분류데이, 컨텐츠데이, 마케팅데이 해서 그런데 내가 요거 요 두 번째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대체할까 했었는데 역시나 이 팀에서 해달라고 해서 스마일 배송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물류가 이제 굉장히 그 확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카운셀링이 있는데 이번 연도 계약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는 담당자님이 연락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혹시나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본인이 고민하는 것들을 좀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해볼게요. 질문을 주실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막 8번 막 이래갖고 뭐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메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2만 원 썼는데 매출이 안 나왔어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은 외주를 맡겨야 되나요? 광고는 파워 클릭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요. 뭔가 이 밑에도 계속 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희 상품에 상품명은 없었습니까? 부터 해갖고 막 한 7, 8가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말고 내가 광고를 내가 집행을 했는데 뭐 몇 순위에 뭐 예산을 설정했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시간대 설정했냐 그리고 노출 지면은 뭐냐 뭐 이런 내용들 좀 쓴 다음에 여기에 내가 집행을 해보니까 로아스가 나왔는데 키워드별로 좀 대표 키워드 뭐 한 3개 키워드 한 3개 정도 추려갖고 여기에서 로아스가 몇 %가 나왔다 그런 다음에 내 상품의 효율이 적정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면 좀 더 우리가 대화가 좀 잘 될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다. 2만 원 썼는데 왜 매출 안 나와요? 막 이런 식의 그걸 보내주시면 아무것도 못 본 상태에서 사실상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 거를 어차피 우리들만 보는 거니까 어디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서 주시면 그래도 좀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밑에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뭐 굳이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이템을 선정하고 판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게 브랜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키 아디다스요. 아디다스 요런 거 브랜드의 편향성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강하냐 이거 하나
그리고 vs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아이템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요즘엔 이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강몰 G마켓뿐만 아니에요. 강몰이 브랜드 위주가 아니라 브랜드를 잡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브랜드를 잡고서 팔아야 이게 뭐가 생기는 거냐면 매출 볼륨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다 나이키 아디다스 했더니 뭐 쟤네들 잡는다고, 여기는 뭐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고 LG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뭐 P&G 뭐 이런 것들 있죠?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 분들이 판매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잡아갖고 올린다 한들 사실상 힘들죠. 그쵸? 그래서 강몰이 브랜드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매출 볼륨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정 매출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브랜드가 다 잡고 있는 카테고리를 내가 잡는 순간에 사실상 판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브랜드 장악력이 낮은 쪽을 공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는 그렇다 치고 요쪽에 물류가 상당히 몰려있죠. 네, 몰려있어요. 빠른 배송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 상품을 런칭시켜서 물류에 입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광고를 비딩을 붙어갖고 판매에 어떻게 딱 들어갔을 때 뭐 수요도 모자르지, 클릭수도 모자르지, 예산도 모자르지, 그 다음에 빠른 배송도 안 되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치이잖아요. 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쪽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뭐가 있을까요? 소형 가전이 그렇죠. 그죠? 그 중에서도 없는 쪽이 좀 있기도 하지만 대형 가전 뭐 이런 거는 뭐 논의할 가치가 없고요. 소형 가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도 이제 조금씩 힘들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뭐 이거 완전 원래 모아님 도시장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 캠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브랜드가 많이 없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브랜드를 다 달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여기도 사실은 이제 일반 판매자들한테는 약세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레저라고 표현하는 여기 이제 골프, 등산 이런 애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갖고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도 좀 약세다. 이제 찾아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있기는 한데, 요런 쪽으로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막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기 시기에는 브랜드의 장악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을 가져와서 아이디어적으로 조금 좋고, 그리고 뭐 약간 경량화가 됐다든가 이런 쪽, 약간 어떻게 보면 카피 제품이기도 하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매니아층만 즐겼던 그런 상품들이 일반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요게 쫙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탔던 분들은 쫙 하고 올라와서 브랜드가 되신 분들도 있죠. 일부.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뭔가의 어떤 뭐 승부처를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약세라고 하기보다는 힘들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겁니다. 완전 레드오션이 된 거죠. 그쵸?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는 광고비만 오르고 그 광고비를 버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나가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들은 올해에 내가 만약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뭔가 판매를 해야 돼. 그럼 몰적인 분위기도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정책, 방향성, 뭐 라이브에서 물류로 완전히 넘어온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과연 판매량일까? 뭐 아니면은 뭐 광고비일까? 뭐 아니면 상품의 구성일까?
공급처의 어떤 기준일까? 내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흐름, 이런 정도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장님들은 지금 만약에 내가 아이템을 선정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제일 먼저 뭘 고민할 거냐.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희경님 브랜드 제품 찾아서 올려야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제안, 그러니까 채팅창에 남기실 동안 저는 이제 이야기의 썰을 좀 풀어보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블렌더예요. 블렌더 가는 거 있죠. 착즙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블렌더야. 그럼 블렌더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생산 제품인데 이거를 총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블렌더를 이렇게 다 봤는데 시장이, 네, 감히 제가 중소기업 제품을 가지고서 제가 들어가도 모자를 판에 약간 인재 개발된 어떤 상품을 신규로 런칭을 해서 휴롬이나 막 이런 사람들하고 막 싸워야 되는 이런 시장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가격대를 봤는데 30몇만 원이야. 그러면 30몇만 원짜리를 내가 이거를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상 좀 힘들어요. 네. 저는 그걸 받아서 팔 자신이 없어갖고 제가 저는 그 총판 제안 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분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감하게 거부를 했는데, 이경숙님이 우리 상품 구성, 기존 상품과 같이 판매할 상품을 생각 중이다. 몰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됐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뭔가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추가적인 상품을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기존 상품과 같이 판매할 상품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근데 이거는 신규로 어떤 카테고리를 런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상품과 내가 이 상품과 어울리는 무언가의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런칭을 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건 좀 별개의 문제고. 그렇죠, 정확하죠. 네,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을 맡고 있으실 거니까. 네, 저 또한 그렇고 그냥 정체됐다고 해서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딱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된 상품이 생각보다 나가지 않을 때가 또 되게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기존 상품에서 추가해서 추가 매출을 만드는 건 결국 이 수요자, 동일한 수요자가 들어와서 돈을 좀 더 쓰게 만드는 상황인 건데, 그 돈을 더 쓰는 그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나의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추가하면 객단가가 올라가서 매출이 더 성장해서 이익적으로 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돈만 투여되고 현실에서는 나한테 숫자로 안 다가올 확률이 있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판매되는 그게 현실적으로 있나를 먼저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없는데 갖다 껴넣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의 판매는 사실상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 버티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요? 네, 그건 맞죠.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1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작년 12월, 10월 4분기였죠. 그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숫자가 결국에는 정상화된 건데 다들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상한 논리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동요하지 않으시더라고. 네. 내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줄잖아요. 수요가 엄청나게 준 거야. 정상화된 거예요. 정상화된 거고 원래 이랬어.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거를 맞이하니까 이거는 대단한데?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쵸? 저는 이제 최근 뉴스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템 선정할 때 또 하나 그런 건 있죠. 마트가 일요일날 격주를 쉬잖아요. 아시죠? 대형 마트가 일요일날 격주를 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날 쉬었더니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판매점이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로켓 배송인 게 포함인 거죠. 그런 상품들을 바로바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어디였더라? 경기도였나? 아무튼 경기도 같네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갖고 우리는 일요일날 쉬지 않고 월요일날 쉬는 걸로
바꿨더니 뭐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일요일 날 일반 시민이 그 격주를 쉬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가서 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문을 닫으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과 같은 거였는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었더라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서초구인가요? 서울에 서초구부터 그것도 시행한대잖아요. 평일에 쉬는 걸로.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사실 또 온라인에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는 그 형태에서 매출의 변동성은 사실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것들. 아무튼 제가 이걸 가지고서 그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이템을 한 3개 정도를 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후드티. 예전부터 맨투맨을 할 거면 후드티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후드 티셔츠를 가보면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 후드티 하면은 딱 하고 오늘 주제가 약간 제가 꺼내긴 했지만 이런 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으니까 이런 거죠. 그쵸? 장악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후드티라고 하면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까 아니면은 비브랜드 선호도가 높을까, 이 얘기를 조금 더 따르게 하면 스타일이 먼저일까 브랜드가 먼저일까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보편적인 고객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HS님 안녕하세요.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밑에 딱 내려와서 스마일 배송 끝나고 제일 먼저 나온 게 후기도 많죠. 그죠? 지프, 이게 브랜드잖아요. 그죠? 진짜 지프일지 모르겠지만 지프 3만원, 와 엄청 싸. 이게 지금 많이 팔렸고 얘는 사실상 애매하고 요렇게 돼요. 얘도 많이 팔렸죠. 그죠? 폴로예요. 얘는 랄프 로렌이죠. 랄프 로렌. 얘도 브랜드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비브랜드 하나 나왔고 유명한 판매자잖아요. 그죠? 그럼 3가지로 좁혀지네요. 이거 그리고 어딨어? 요거. 그리고 요거 브랜드 2 그리고 일반이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후드티를 치면요. 자, 다시 봐요. 얘 뒤로 밀어. 착시 효과가 오면 안 돼. 자, 여기서 광고 끝나고 요 부분인데 아직 밑으로 안 내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만 보면 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 있는데 나는 저게 싫은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지프?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의 그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프가 선호하는 어떤 그건 아니죠.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랄프 로렌? 그래, 내가 좀, 그래, 나는 폴로, 빈폴 세대니까, 나는 아직 추억이 있어. 그러면서 이걸 하시는데 29,800원이라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그죠?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비브랜드. 네, 봤는데 요즘에 내가 입는 어떤 옷의 스타일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핏을 입으시니까요. 근데 좀 약간 연령층이 어려 보이죠. 요거 이제 하나 봤어요. 근데 아래쪽에 이제 내려와서 수트실 입으실 일은 없거든요. 어차피 후기도 16개니까 내려와서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보여지는 게 있죠. 어떻습니까? 저는 요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왜 여기에 이런 썸네일을 가진 상품이 이곳에는 없을까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브랜드의 선호도가 아니야. 가격 비교를 타지 않아. 이 상품을 가격 비교로 사실 거예요? 요거? 뭘로? 어떤 기준으로? 찾을 수도 없어. 여기에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썸네일 한 방에 요런 스펙을 가진 상품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죠? 6개월 단위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왜 여기에는 그 상품이 없을까? 그러면 또 하나, 내가 만약에 28,000원에 유료 결제 3,000원을 넣어놓고, 그럼 여기는 수수료가 더 비싸니까, 그러면 2만 얼마가 아니라 2만 얼마가 아니라 이거를 24,900원 정도에 얹어 놓으면 이 물건이 안 나갈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왜 여기에서만 활동을 할까에 대한 고민인 거야. 그러면 이런 현상을 내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브랜드 선호도가 낮아. 근데 지마켓만 보면 좀 높죠. 그죠?
근데 여러 군데를 살펴보니까 브랜드 선호도는 낮아. 특별하게 저 후드티에서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스타일이 먼저야. 그러면 어떤 거여야 해? 그죠? 어떤 거여야 해? 저기 얘기하는 오버핏이어야 해. 그 다음에 색상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 가지 총장 뭐 길이 뭐 요런 내용들이 쭉쭉 나올 거고 소재 나올 거고요. 그죠? 요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후드티를 내가 런칭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알아보고 그거 크기에 맞는 옷을 샘플링 해본 다음에 그대로 런칭을 시키면 사실상 가능한 부분인 거거든요. 가능한 부분이야. 근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후드티, 나이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지러워지죠. 사막역 이거 집업이거든요. 이 집업 뭐 후드티만 봐도 벌써 판매량이 막 이래. 근데 왜 여기에는 이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야. 그러면 나는 전체적으로 다 넣어놓고 판매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후드티를 런칭을 시킬 거고 그럼 카테고리는 어디 거야? 그러면 뭐 후드티가 뭐 어디예요 이거지. 맨투맨 후드티예요. 그냥 후드티죠. 그죠? 후드 티셔츠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집업이랑 얘를 같이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등등등에 대한 생각을 사실상 시장 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충분히 이제 또 가능한 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 근데 사실상 패션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을 때 저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하이의 수준은 아니에요. 거기로 가기 시작하면 이미 하이엔드로 가요. 딴 데로 가잖아요. 흔히 아시는 명품 쪽으로 백화점 1층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상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후드티 시장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뭔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지마켓에서 보는 이 상품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여기도 계시네요. 그죠? 네, 사막여우는 28,800원. 여기 얼마야? 아까 비싸죠. 그죠? 여긴 싸고. 이런 차이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그죠? 이게 원래 가격이잖아요. 이게 꽂힌 것 같고. 맞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수루 비율로 해갖고 맞춰놓으면 어차피 6% 할인, 7%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쇼핑 안에서는 어차피 가격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쪽에 들어왔던 고객이 여기서 구매를 하거나 쿠폰을 받아서 사거나 아니면 나가갖고 가격 비교를 사는데 거기니까 본인이 뭐 좋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쇼핑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 제가 또 하나 봤던 게 이거 있습니다. 화롯대 뭔지 아세요? 화롯대입니다.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캠핑 시즌이 좀 오니까요. 그죠? 화롯대 하면 떠오르는 그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지금 봐도 그냥 없잖아요. 그냥 봐도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어요. 여기 순위니까 보면 이제 내려볼까요? 화롯대 없어요. 있는데 뭐 딱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막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 네,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본 상태에서 넘어와 갖고 화롯대를 검색해보죠. 이게 지울게요. 네. 화롯대 기준으로 봤을 때 구매 숫자 59에 후기 18개, 구매 100개, 33개, 8에 1개, 458개, 52개. 그러면 이런 종류의 화롯대가 잘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눈에 보인 거죠. 그쵸? 후기 누적은 1년 반 기준이니까 그 후기가 이제 많은 것들이 여기는 판매량이 많은 거예요. 구매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최근 판매량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화롯대 내려와 갖고 아래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 보면 결국에 후기의 숫자가 이제 많은 거. 어차피 가격 비교 시장이니까 여기는 가격 비교예요. 이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 거의 다 가격 비교입니다. 봤더니 2등 3등에 뭐가 있죠? 스테인레스 스틸의 사각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자가 달라. 판매자가.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 왜 이렇게 없지?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저는 안 할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그래도 조회수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거의 누적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월 정도 가면 1000조회수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브르르 하고 막 또 생기겠지. 근데 이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이 재질의 화롯대가 많이 나가는 게 보이죠. 그죠? 중형이
뭐 대형인데 둘 다? 대형이네요. 모델명이 다르군요. 39,800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긴 또 얼마야? 19,800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다 세워놓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판매량이 되게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내가 이거는 가격 비교를 타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브랜드를 붙여놓고 팔 거 아니면 네이버 노출 안함으로 해놓은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동일 가격 19,800원을 그대로, 근데 여기 또 수수료 차익이 있으니까 조금 올려서 좀 판다 그러면은 한 21,000원? 21,900원 정도의 등재를 해갖고 여기에 런칭을 시켜서 판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수량이 안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꽤 괜찮은 아이템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오늘 논점은 딱 이거예요. 하루 때도 똑같은 거죠. 브랜드 선호도가 있느냐, 비브랜드를 선호하느냐. 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예요? 소재와 기능이겠죠. 쟤는 사실 그것도 포함돼요. 접이 딱 봐도 그냥 이렇게 딱 접어갖고 가는 거잖아요. 편의성이죠. 그리고 경량성이요. 무게가 중요한 거니까. 브랜드가 먼저일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지금 이걸 나는 거기부터 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캠핑 의자나 아니면은 그 좋아하잖아요. 그 캠핑 테이블. 나는 그쪽으로 갈까? 거기 시장이 먹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너도 나도 다 들어와서 쪼개져 있는 곳에서 과연 내가 거기서 1등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화롯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네. 또 뭐 아직도 불멍을 좋아하고 지금 이제 캠핑 어느 정도 딱 시작할 시기이니까 저런 상품을 한번 런칭을 해볼까? 지금부터 뭐 중국 시장 좀 알아본 다음에 샘플링 좀 하시고 춘절 끝난 다음에 매입되는 기준으로 해서 소량으로 한 100개 정도만 매입한 다음에 얼마 안 하잖아요. 지금 만 얼마니까 저희 공급가가 얼마라는 거야? 엄청 싼 거잖아요. 저걸 가져다가 한번 런칭을 시켜볼까? 라고 하는 생각들. 저 상품을 썼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불편해했을까? 뭐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더 좋을까? 뭐 손잡이라도 하나 더 추가해볼까? 뭐 등등등. 손잡이에 내가 뭐 약간 뜨거울 수 있으니까 요걸 해볼까? 아니면 씻기 편하게 해볼까? 연마를 더 해볼까? 뭐 등등등의 어떤 내용들이 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들어갔을 때 고객이 그걸 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시작할 때 내가 화롯대로만 시작하면 조금 힘드니까 화롯대 구성품으로 뭐가 더 필요하지? 캠핑 갈 때 사람들은 뭘 하지? 뭐 카페 같은 데 뒤져보면 되니까요. 그런 데에서 이제 같이 구성품 본 다음에 그거를 딱 곁들여서 세팅 상품 이렇게 해갖고 아까 보니까 객단가가 얼마였어요? 얼마였지? 뭐 35,900원도 있었잖아요. 그죠? 39,800원, 뭐 2만 얼마,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24,900원에 끊을 수 있는 구성품을 한번 짜볼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 좀 더 편안한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선호의 자각력이 되게 높은가. 왜냐면 몰들이 전부 다 이걸 가져갈 거니까. 알맹이를 뭘 가져가요? 행사랑 물류를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갔을 때 내가 동일하게 비브랜드를 팔면 나도 물류랑 이런 것들을 행사를 태우기도 하겠지만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내 판매량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골머리를 썩느니 브랜드 선호도가 많이 없는, 그래도 비브랜드이지만 기능성이나 아니면은 소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잘 보는 이런 쪽으로 가서 나는 시장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막 아이템 문의 주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막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그냥 이미지 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알린가? 거기에도 이제 요즘에 되게 쉽게 한다며요. 그냥 거기 있는 상품들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입문하셨다가 나오신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다 동일하잖아요. 워딩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건 내가 하니까 쟤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결국에 내가 먼저 런칭을 시켜서 잠깐 반짝여도 계속 따라와서 뭔가 결국에는 포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속도전이거든요. 속도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그걸 되게 빠르게 쳐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치고 빠지고 해서 그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좋죠. 근데 이걸 재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죠. 그죠?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라도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나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루트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 분위기에서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쪽에서 찾지 않고 이런 현상을 보고도 그냥 웹에서 찾아보고 조회수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몰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네. 난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이야기한 거 안에서도 지금 얘는 뭐 스마일 배송이나 이런 건 들어간 상품이 아니잖아요. 물류에 태운 상품도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도 내일 도착이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나는 내일 도착에 넣어갖고 캠핑은 빨리 받아야 되니까 빨리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나는 이걸 한번 조정해 볼까? 라는 생각들. 예, 요런 거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클릭 해보면서 여기도 없네. 그리고 G마켓에도 스마일 배송으로 넣어놓은 사람은 없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다 물류를 태워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들. 네, 이런 것들의 접근이 지금 필요한 게 사실상 요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이템만 보고 쟤는 광고하고 뭐하고 하면 팔리겠지라고 하는 접근은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접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좀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물류를 이제 막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넣어놓기만 해도 사실은 지금 팔리죠. 넣어놓고 광고하고 단순 구조예요. 엄청 단순 구조. 거기다가 뭐 하나 붙인다라면은 바이럴 마케팅 정도 이제 블로그 체험단 뭐 뿌리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뭐 30개 정도만 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막 잘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뭐 이 정도의 이제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개의 카테고리에 확장성을 가지면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의 아이템에 좀 올인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또 확장성을 가져갈 거냐. 어차피 확장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가져갈 거냐라는 어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또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순간 나중에 가격 비교 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저가를 내가 주는 쪽, 서비스가 조금 더 좋은 쪽, 쿠폰이 많이 할인되는 쪽, 이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는 현상이 또 일어나죠. 그러면 처음 런칭 시기에는 내가 네이버도 잘 팔았고 G마켓도 잘 팔았고 막 되게 다 잘 팔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 이런 대응들이 연초에 지금 시기에 다 탁탁탁탁탁탁 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대응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첫 런칭 때 잘 됐다 해서 뒤 안 돌아보고 딱 하는 순간에 뭔가 다 망들어져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마켓별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 어느 정도 계획성을 잡고 움직이시는 현상이 좀 일어나야지. 네, 이게 뭐 내가 이번 가을까지 겨울에는 캠핑이 잘 안 되니까요. 가을까지 잘 해보겠어. 뭐 후드티를 한다면은 봄, 뭐 가을에 나는 이걸 잘 팔아보겠어. 그러면 여름엔 뭘 해야 되지? 뭐 등등등의 어떤 계획들이 좀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런칭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한 3달 정도 지나면은 순위권에서도 멀어져 있고 판매량도 많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카테고리 한번 볼까요? 카테고리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캠핑 낚시의 치사용품에 그냥 화롯대예요. 그죠? 화롯대고 이쪽에 넘어와서 봐도 이제 내일 도착 클릭해놨죠? 어차피 카테고리는 같으니까 여기 스포츠 레저 캠핑 치사용품에 바베큐 그릴 화롯대. 심지어 요거는 카테고리도 똑같아요. 후드 티셔츠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로 연동되는 부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로 노출해 줄 수 있는 기준도 되게 좋아하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C사나 이런 데 들어가갖고 여기엔 그로스가 있나? 이것도 한번 쭉 보신다면 없네? 그럼 난 물류로 다 태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치고 들어와서 물류를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수량적으로도 그렇고 후기적으로도 그렇고 높으니까 좋은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ESN 플러스 45분 됐나요? 네. 5분 전이네요. 계시나요? 누구야? 아까 누구였어? 선웅님, 한성님 계시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화롯대 이렇게 넣는 겁니다.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클릭하면 선택됩니다. 네. 이 화롯대도 지금 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런 내용들을 다 봤기 때문에 선택이 쉬운 거잖아요. 그죠? 다 봤고
다음에 뭐 이름은 안 정했을 거니까 검색 상품명은 일반적으로 쓰는 키워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거 잠시만요. 도착 보장 해제할게요. 여기서 쓰는 키워드들, 그리고 네이버 뭐 광고 관리 시스템 이런 데서 긁어다가 메모장에다 그냥 다 갖다 붙여보세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요 검색 결과에서 뭐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 띡 해갖고 많이 썼네요. 이렇게 찍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어요. 계속 붙여놓고 또 밑에 있는 거 붙여놓고 하다 보면 중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 중복되는 단어 사실 지워도 돼. 이렇게 지워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다 보세요. 방한텐트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보고 나서 조합해서 나온, 합산해서 나온 합계를 형태소 기준 50자죠? 50자 보기 좋게 가독성 좋게 나열한다. 이게 G마켓 옥션의 상품명입니다. 왜냐면 단어와 단어가 조합돼서 나오는 형태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상품명의 앞머리 삼음절이라고 할게요. 삼음절 3개 단어겠죠? 그쵸? 삼음절 단어를 전체 마켓에 동일하게 등록해줘라. 네, 요것만 지켜주시면 뭐 별로 크게 상관이 없으시죠. 그리고 네이버 조회수 정도 좀 보신 다음에 조회수가 어떤 키워드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대표 키워드가 나오실 거잖아요. 그게 화롯대겠죠. 화롯대 기준으로 보신 다음에 요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네, 그쵸? 쭉 보시면서 이런 키워드를 썼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네, 불멍인가봐요. 화롯대, 그죠? 캠핑, 이건 뭐 일반적인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글씨를 무조건 앞쪽으로 좀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요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쪽으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삼음절, 네, 요거를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등록해줘라. 그리고 나서 속성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 갖고, 네, 설정을 해줘라. 세부속성이요,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다시 ESM에 온 다음에 이거죠. 프로모션명은 사실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가격은 이미 다 책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놨고, 주문 옵션에 내가 만약에 뭐 사이즈별로 가격을 따르게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뭐 선택형 이렇게 한다면 사이즈별로, 네, 사이즈 뭐 직접 입력하면 되니까 사이즈,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몰, 미디엄, 라지, 뭐 중형, 소형, 대형 해서 넣은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추가금 넣을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추가 구성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구매 혜택 사은품 줄 거면 여기 설정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없으면 안 하고요. 인증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 뭐 중국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산이면 국내산을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단계 이동하시면 됩니다. 노출 정보 쪽으로 오게 되면 썸네일 1000에 1000짜리 넣으시고, 1000에 1000짜리. 그러고 나서 HTML로 작성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 후팅 가져오는 건데, 이미지 후팅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좀 쓰세요. 이 호스팅을 좀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새 폴더 만드시고요. 어디 갔냐 새 폴더가? 폴더 추가 여기 있군요. 폴더 추가하면 나오거든요. 캠핑 화롯대 이렇게, 네,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여기 업로드를 내 컴퓨터에 있는 걸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대용차장에 결혼하신 적이 있네. 깜짝 놀랐네.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주신 다음에 그 업로드된 이미지를, 이미지가 왜 하나도 없어? 테스트 여기 있을라나? 이게 만약에 업로드된 이미지다라고 하면 클릭하시고 HTML 태그 복사,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어디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 업무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지금 상당히 심적으로 곤란하신 상태이신가 봐요. 이걸 올린 거 보니까. 넣고 상품 요 제공 곳이야 뭐 너무 쉬우니까요. 그죠? 뭐 캠핑이긴 하지만 이거 기타 재화에 속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래서 요거 쭉 써주시면 되고요.
써주시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당일 발송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제주도 가능하셔야 되죠. 택배이신 거고요. 계약한 택배사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출하지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이게 미리 안 해놓으면 이거 미리 안 해놓으면 안 뜹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오셔갖고 관리 누르고 뭐 눌러라? 신규 등록? 아닙니다.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라. 요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개선될 거예요. 이거 다 입력하시고 여기도 신규 등록이 있죠? 여기도 있었어요. 누르지 마세요. 누를 일이 없어. 처음에 관리 누르고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판매자 주소록 요거 누른 다음에 밑에 채우고 저장 누르면 일로 올라와요. 누르고 선택 누르면 일로 왔죠? 이거 입력하고 아래쪽에 도서상관 3,000원 저 옆에 있는 거 제주도 3,000원 요거 7,000원 이렇게 넣고 요거 저장 누르면 이 위쪽으로 또 올라와요. 얘 누르고 선택이에요. 그럼 일로 들어와요. 정신이 없죠? 다시 해볼게요. 관리 누르고 신규 등록 누르는 게 아니라 해서 판매자 주소록 누르면 하나 더 뜨죠? 다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 위로 온다고요. 걔를 선택하고 선택 누르면 일로 오죠? 여기에 이름 지어주고요. 아래쪽에 제주도 도서상관 3,000원, 7,000원 넣고 저장 누르면 어디로 온다고요? 일로 온다고요. 그럼 걔를 선택하고 선택 누르면 어디로 온다고요? 일로 온다고요. 아시겠죠? 네. 제일 힘든 거예요. 네. 제일 힘든 거야. 제가 봤을 땐 G마켓 상품 등록의 가장 어려운 점은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어. 아우, 어려워. 그리고 내려와서 묶음 배송비 할 거냐, 상품별 배송비 할 거냐, 뭐 상품별 배송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무료. 이렇게 눌러요. 네. 유료면 유료.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배송비를 적어주시는 건데, 반품지랑. 여기 이제 같을 거니까 거의 대부분. 다르면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기준이잖아요. 자, 왕복 배송비를 청구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나갈 때 4,000원, 올 때 4,000원, 총 8,000원이 들어간다. 여기 4,000원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은 고객한테 8,000원 청구되는 겁니다. 무료 배송이랑 유료 배송이랑 다르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제한 거 뱉어주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도 넣으면 왕복 배송비 알아서 청구되는 거예요. 자, 추가 정보 들어왔습니다. 여기선 건드릴 게 하나 없어요. 하나 없고 아래쪽에 요것만 건드립니다. 요거 선물하기는 디폴트 등록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등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선물하기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네.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 아까 그 네이버 같은데 연동 쿠폰을 적용하겠느냐 요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처럼 G마켓은 뭘 본 거죠? G마켓은 구매 숫자도 봤지만 뭘 봐야 된다 그랬어? 후기 숫자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후기 숫자. 네. 이게 왜 1년 6개월 기준으로 줄어들어. 그리고 구매 숫자는 무제한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쇼핑이죠. 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후기 숫자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요. 대신에 구매 숫자는 6개월 기준이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켓을 서로 따르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봤는데 둘 다 숫자가 괜찮아. 둘 다 숫자가 괜찮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 G마켓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지 마세요. 등록 안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출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야? 똑같은 가격에 팔아보는 거예요. 대신에 G마켓에 런칭할 가격으로 팔아야겠죠. 똑같이 팔아봐. 똑같이 팔아봤는데 뭔가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게 생겨납니다. 고객들 선호 사이트는 어디구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라고 하면 막연하게 최저가를 어딘가에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고객 유입이라 하죠.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인지 먼저 파악하려고 요걸 하는 겁니다. 동일 가격을 줘.
그런 다음에 여기다 등록하지 않아. 그리고 각자의 광고를 해보는 거야. 각 사이트의 트래픽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호 사이트가 어디가 클릭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 몰아주기 해도 되고, 두 번째 생각, 몰아주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쿠폰 최종가로 컨트롤 해도 되고. 이 시기는 뭐예요? 이제 다시 이거를 풀어놓은 거죠. 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니까요. 이 전제 조건이 있지. 얘도 뭐예요? 가격 비교 우선 노출되는 네이버 쇼핑의 기준이죠. 아까 화로 때 봤잖아요. 가격 비교잖아. 요런 것들. 요런 식의 방식이다라면 나중에 풀어줘갖고 이제 또 한번 묶어주는 요런 형태를 또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차등을 좀 줘야 되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줘서 내가 고객 이익 경로 받고 각 사이트에 트래픽 받고 선호도 받고 그래? 남들은 못 파는데 난 잘 팔아. 엄청난 거죠. 그런 식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 판매자들이 막 모입니다. 왜? 내가 잘 되는 거 봤으니까. 그거 잘 되는 거 봤으니까 판매자들이 모여.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가 트래픽이 더 늘어. 더 늘어요. 그럼 나도 잘 돼. 여기서부터는 대응이야. 대응. 요런 대응.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연초에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 수립이 어느 정도 딱 됐어. 괜찮아. 오케이. 그때는 내가 한번 풀자. 한다 이제 푸는 거야. 네. 다 풀어줘. 다 적용해. 요거는 늘 적용해도 됩니다로 해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 행사 같은 거 붙잖아요. 지금 이벤트 관리에도 있을 텐데 데이 1 참여하셨나요? 이 얘기는 이제 막바지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었는데 데이 1 이거 참여하셨어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데이 2, 데이 3, 데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폰 1, 2, 3, 4, 5, 6, 7 3부터 나왔군요.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12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느낌은 딱 그런 느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벌써 나왔죠? 빅셀 참여하셨나요? 1월에는 행사가 2개네? 할인율이 엄청나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선호 사이트는 어디가 될까요? 작년부터 몰고 와졌던 기조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가잖아요? 지금은 힘들어요. 네, 춘추전국 시대라 그랬죠. 매출의 분산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광고비의 상승 엄청나죠.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에 힘들면 안 돼요. 분명 우리의 마진은 줄 겁니다. 매출은 늘어날 거고요. 그렇지만 버텨야 됩니다. 어딘가 한쪽이 정리될 때까지. 왜 이런 표현을 또 쓰느냐? 어느 마켓이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 MD라는 분과 행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되게 화면 이제 키울게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소통의 방식이 저는 좀 싫어서 그 방식이 그가 요구하는 MD가 요구하는 소통의 방식이 너무 싫어서 답변을 좀 늦게 했어요. 결정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게 너무 싫었어.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싫어서 대답을 안 했더니 결별했어요.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편하시냐? 불편하다. 저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 어차피 신청은 요즘 마켓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겠다. 안녕? 그랬더니 이제 큰 변화는 없어요. 안녕을 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쪽 마켓에서 컨택이 옵니다. 컨택이 오면서 아니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타마켓 MD가 내가 여기에서 했던 어떤 행위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는 가격을 왜 그때 그렇게 주셨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봐요. 그냥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할인율이 이렇게 됐고 그거는 마켓이랑 어떻게 해갖고 부담되는 어떤 기준이다. 아니 그걸 모르시냐? 그랬더니 행위는 다 아는데 왜 이런 세부적인 건 모르시냐라고 했더니 저희도 설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서 본인이 막 설정을 막 해줘. 그러면서 또 막 해. 근데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기존에 컨트롤했던 마켓과 동일하거나 싸야 되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1%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얘만 이러냐? 아니요. 딴 사람도 그래. 또 다른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가격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내부 쇼핑이죠. 네. 다 죄다.
그거 보고 거기에서 할인율을 얼마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들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이것까지 들어왔죠, 그죠? 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중복 쿠폰 발행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최저가가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최저가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다가 이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왜 처음에 가격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이걸 책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런 게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가격을 나 혼자 용가리 통뼈라고 난 최저가 찍을 거야. 그다음에 남들 다 21,900원에 팔고 있는데 혼자 19,900원에 팔아보세요. 야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2,000원 차이 엄청나게 크게 나가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100개씩 나가갖고 2,000원이잖아요? 이거 얼마요? 곱하기 해봐. 2만원에 20만원 아니에요? 맞죠? 네. 매일매일 20만원씩 차이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20만원 곱하기 30일 해보세요. 아찔하죠? 그죠? 2,000원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객 혜택 광고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판매량이 나오면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죠? 포커스 프리미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요것도 나중에 2개씩 3개씩 사는 사람 생기면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추후에 판매하면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냥 등록하기 누르고 끝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선우님 가세요. 네, 다 하셨어요. 괜찮았죠? 따봉 누르고 가셨나요? 벌써 가셨나? 해외에서 시청 중이라고? 굳이 왜? 네. 다구의 직구님이 G마켓도 네이버 쇼핑 노출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안 돼. 할 수 있죠. 아까 보셨으니까 그 내용이죠. 다구의 직구님 하면 이런 내용일 거야. 가격을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뭐 네이버 쇼핑에 노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빼거나 뭐 이런 정도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냐인 건데 이거는 뭐 예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등록하는데 얘는 쿠폰을 적용을 안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옥션은. 근데 G마켓은 그게 안 돼요. 아예 등록을 안 하거나 쿠폰 적용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예 노출하거나 쿠폰을 적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라디오 버튼이 사실 적용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G마켓은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ESN 개발자가 아니라서요. 엄청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개발의 우선순위에 되게 밑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출하지 등록 배송지 설정 어려웠는데 해결되셨군요.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워요. 그것만 어려워. 딴 건 다 쉬워. 이것만 어려워. 네, 어디 갔어? 네, 요것만 어려워. 요것만. 딴 건 다 너무 쉬워. 네. 네, 오늘 뭐 재밌으셨나요? 오늘 좀 다른 관점. 새해니까 네, 아이템 선정하시고 뭐하고 할 때 어떤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좀 본 거고 제가 2월 달에는 어차피 그거예요. 명절 전주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경쟁사 분석하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2월에 딱 한 번 할게요. 딴 때는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2월에는 왜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미 배송이 다 마감이 되잖아요. 설 때문에 다 마감이 될 거고 이미 뭐 팔 거 다 팔았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상관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다는 거예요. 3월에 막 4월에 이렇게 하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건드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 2월에는 등록데이 때 경쟁사 분석 옛날에 했던 거 사례들 막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3시군요. 네, 정확하게 3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올 한 해 뭐 저에게 덕담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혹시나 저에게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면 욕 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